그래서 화장품 종목은 명동 같으니 중순환 많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약한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또는 뭐 화장품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 생각하실 때 최근 화장품주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이유가 뭐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전망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화장품주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큰 대형주들은 못 가고 네. 비싼 거 파는 애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싼 거 파는 애들이 좀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이 잘 가고 있고 기초가 생각보다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매출이 높은 애들은 안 가고 네. 북미 매출이 높은 애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중국에 집중을 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부러지죠. 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 이미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좋아졌고 그렇죠. 또 중국 사람들이 이미 한 2015년 대비해서 2014년 15년 대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물건에 대한 구매도가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중산층 이상은 한국 것보다는 지금 유럽 거를 씁니다. 유럽 거를 쓴다. 뭐 로레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프랑스 화장품 뭐 이런 것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게 사실은 좀 설 자리가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옛날에는 한방 화장품 이런 걸로 밀었는데 그렇죠. 한방에 갔습니다 지금.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 쓰는 쪽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숫자로 찍히고 있는 중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는데 중국 그렇죠. 소비가 좋아졌다고. 네. 근데 막상 까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안 사네. 그렇죠. 화장품을 사긴 샀는데 한국 거를 많이 안 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 이런 애들은 또 올라와서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죠. 그쪽에 또 중국의 공장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공장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공장도 잘 들어갑니다. 코스맥스는. 왜냐하면 로컬 브랜드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ODM, OEM 업체는 사실은 뭐 누군가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한국 콜마는 생각보다 안 좋죠. 네. 뭐 경영자 리스크도 있고 맞아요.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주요 메인 업체들이 한국 콜마에 많이 네. 했었는데 메인 업체 전방이 안 좋으니까 한국 콜마한테 일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그러면 화장품 좀 뭐하러 얘기하냐? 요즘에 좋은 걸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가는 종목이 또 있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요즘에 보면 화장품 유통하는 애들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이커머스 관련돼서 역직구라고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사갖고 가는 겁니다. 네.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데가 실리콘2죠. 아, 실리콘2. 실리콘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반도체 냄새가 나는데 이 회사가 원래 IT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장품 유통으로 바뀌었는데 이 실리콘2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 매장이 없습니다. 매장이 없다. 중국 매출이 제로. 제로. 중국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럼 어디 혹시 매출이 많나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북미가 23%. 미국, 캐나다가 북미까지 뭐 하지만 네. 주로 미국이라고 보면 미국이 한 20%가 넘고 25% 가까이 되고요. 23에서 25% 사이 되고 일본이 한 8%. 일본 8%. 국내도 한 8%. 예.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 이커머스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아예 매장을 내서 미국에서 미국 사업자가 매장을 내면 여기서 화장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화장품들, 중소기업이 만든 좋은 화장품들을 소싱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유통 형태로. 그렇죠. 근데 유통인데 사실을 보면 이게 만드는 회사들보다 돈을 더 법니다. 원래 사실 제조보다 유통에 돈을 더 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리콘2 중국 매출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가장 지금은 장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예전에는 중국, 미국을 줄다리기 외교를 했는데 지금은 편먹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매출이 많은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중국 소비주라는 기업들. 네. 임플란트도 좀 좋잖아요, 요즘에 중국에. 근데 언제 이빨이 부러질지 모릅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수익 나셨으면 좀 파셔야 된다. 중국이 이게 제재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뭐 선전포고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죠. 지금 뭐 네이버도 갑자기 중단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지금은 화장품 포인트는 뭐 색존이 뭐 중소형 뭐 그다음에 저가 뭐 가성비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사실은 중국 매출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좋았던 데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잉그로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그로드랩은 원래 미국 회사죠. 인수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향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더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잉그로드랩이 더 주가가 강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따라가는 형태.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잉그로드랩은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는 화장품 중에 하나고 또 하나를 들자라고 하면 지금 뭐 아이웨딩이라고 아시죠?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정보 업체 아이웨딩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때 뭐 최시라 남편 네. 이름이 남편 최시라는 아는데 남편 이름을 자꾸 까먹죠. 김태우. 그 양반이 차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습니다. 패밀리? ISC 패밀리? 예. 거기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지금 로맨이라는 화장품이 지금 일본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 물어봤더니 여자분들한테 제가 잘 몰라서 그거 아니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종목명을 정확히 한번 말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검색해봤는데 아이패밀리 SC네. 아이패밀리 SC.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가 좋고. 엄청난데요. 지금 저 봤는데. 클리오라는 종목도 좋습니다. 클리오는 좀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일본 쪽. 이 브랜드가 아주 잘 런칭이 됐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한번 소비자의 각인이 되면 한 2년은 해먹거든요, 이게. 그렇죠? 1년에서 2년은 괜찮습니다. 화장품도. 유행을 타는 거기 때문에. 너도 쓰니, 나도 쓰니, 뭐 이러면서 계속 쓰죠. 돌려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제품이 딱 나와서 이거 좋으면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화장품 패턴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환불 화장품이 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행이 빠른데 그만큼 지금 그거를 반영해서 이쪽 매출이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 강한 애들 그쪽이 지금 좋다. 그러면 그쪽이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뭐 아모레지 어때요? 아모레 퍼시픽 이러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신 분 대부분이 그 2015년도, 16년도 화장품이 날아가는 그 시절 또 환상에 젖어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사실은 마스크팩이 대세였죠. 마스크팩이 산성 에르네스라는 종목이 대세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스타 종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명동에 가보시면 사실 중국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다 지금 단체 관광이 못 오고 있고 개별 관광이죠. 개별 관광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여행하듯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매력이 폭발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은 명동 갔더니 중국 사람 많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산 게 많은 게 아니라 따이공들이 엄청 사갖고 갔습니다. 그거 구매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따이공을 우습게 보셔가지고 뭐 보따리 장사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보따리에 처음에 샀는데 나중에는 컨테이너로 사고 지금은 배로 사갑니다. 배로. 그 보따리 사실 아닌데 호텔 신라를 키우는 애들은 따이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지금도 호텔 신라가 면세점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는 그런 거죠. 호텔 신라가 가격을 후려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한테 싸게 떼어와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 면세점의 최고는 사실은 이게 싸게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여튼 결론을 딱 내보면 화장품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낮고 그쵸.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뭐 일본 지금 잘 되고 있는 쪽에서 얼마 매출 내고 있냐 이런 기업만 딱 봐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